안녕하세요. TV조치 건강하게 삽시다의 신재원입니다. 어제 그 무릎 관절염의 그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이 무릎 관절염의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TV 주치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정병준입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릎의 구조와 또 연골의 이 구조에 대해서 아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선생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릎은 크게 3개의 뼈, 허벅지뼈, 정강이뼈, 그리고 슬개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뼈를 연골이 덮고 있고요.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퇴골이라고 불리는 허벅지뼈와 경골이라고 불리는 정강이뼈 사이에는 이 반달 모양의 연골판이 들어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관절을 보호하고 체중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잘 움직이게 하는 윤활 작용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제가 그 환자들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이 아픈 부위가 안쪽이 아픈 분들이 좀 많다고 그러세요. 이 안쪽이 좀 많이 아프신 그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좀 O자다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안쪽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체중이 이 안쪽 다리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쪽 연골이 더 빨리 진행해서 닳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쪽, 즉 내측 관절염이 더 많이 오게 됩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통증 말고도 좀 다양한 증상을 좀 호소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통증 말고 좀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무릎이 염증이 심해지면은 무릎에 물이 차 붓게 되고요. 또한 무릎 안에 연골판 같은 것들이 찢어져서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굽혔다 펼다 할 때 아파지고 또 다 못 구부리고 다 못 펴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등산 같은 걸 하시는데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많이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올라갈 때보다 이 내려갈 때에 더 무릎에 하중이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경사진대를 갈 때는 내려갈 때 훨씬 더 무릎에 힘이 더 많이 가게 되고 통증도 훨씬 더 많이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남녀 성비를 보면요. 이 남성분들보다는 유달리 여성분들에 있어서 이 관절염 환자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근력도 약하고 또 근육량도 적습니다. 그래 따라서 관절을 보호하는 힘이 작아서 관절 연골이 더 빨리 손상이 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생활 습관과 전통 양식처럼 이 여성들이 가사 일을 많이 하고 노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 예전 전통적인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연골이 더 많이 닳고 퇴행성 관절염이 훨씬 많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선생님한테 왔으면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치료를 주로 하십니까? 네. 처음에는 일단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무릎이 많이 부어 있다면은 얼음찜질들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에는 먹는 진통소염제와 무릎에 좋은 연골 보호제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생약 성분으로 된 성분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연골 주사와 같은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주사요법들이 잘 안 되면 결국 이제 수술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효과적인 수술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반월상 연골파열이나 연골 손상이 있을 때에는 관절경 수술이 있습니다.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부분을 다듬어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관절염이 꽤 진행돼 있고 나이가 비교적 젊어서 한 60세 이상 정도이고 다리가 많이 휘어 있는 경우, O자다리인 경우에는 교정절골술이라는 치료를 해서 무릎의 축을 바로잡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를 늦추고 추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심한 관절염이 있고 아주 환자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뭐 80세 이상 이렇게 아주 나이가 좀 드신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어떻게 좀 권유하시는 편인가요? 네. 숫자 나이보다는 신체적인 건강의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이라도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지병이 있더라도 조절이 잘 되고 있고 건강하시고 평소에 잘 다니셨던 분이라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경우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고 너무 이 기력이 쇠약하시고 지병이 다른 병이 너무 많다면은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네, 뭐 방금 그렇게 연세가 아주 많고 좀 지병도 있고 기력도 좀 이렇게 딸리시는 경우에 그러면 그 경우에 좀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걸 하면 안 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줄기세포를, 나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태아의 제대혈에서 추출한 이 주사제 약으로 나와 있는 줄기세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내 줄기세포의 질이 당연히 질적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약제로 나와 있는 제대혈에서 추출한 약을 그 수술적인 치료로 안에 이식을 해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관절염을 좀 앓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평소에 좀 통증을 줄이는 방법, 물론 이제 약을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통증이 있다면은 운동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절한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서는 실내 자전거나 수영, 그리고 물에서 걷기와 같은 운동이 좋고요. 또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도 상당히 좋은 운동 방법이 됩니다. 또한 신발은 항상 편하고 이제 굽이 적절하게 있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으시고요. 비탈지거나 계단이 많은 곳은 가시지 않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쭈그리거나 이렇게 양반다리를 오래 하거나 무릎을 많이 굽히는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등산하시는 그 등산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산은 관절에는 좋지 않은 그런 운동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TV 주치 건강하게 삽시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정병준 원장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